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딱 끊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단멸이죠. 없어져 버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져 버리는 것도 없어요. 그 모양이 변해서 다른 것으로 변해간 것은 있지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은 없는 거예요. 연기가 그런 거랍니다. 이런 8가지를 설하시는 분이라 그러한 특징을 가진 연기를 설하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 참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배를 하셔야 돼.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외우세요. 노트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외워. 다음에 호주머니 검사해가지고 네? 호주머니를 검사할 테니까 딱 써갖고 다니면서 버스 타려면서도 또 외우고 어? 밥하다가 어? 잠깐 시간 내서 또 외우고 어? 아시겠지? 자, 같이 읽어봐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생기하는 것도 아니며 단멸하는 것도 아니며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닌 이론을 일체 떠난 상서로운 연기를 설하신 본 모든 설법자 가운데 최고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나가르주나 용수가 생각하는 부처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아요? 달라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렇게 부처님을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부처님의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뭐하는 분? 설법하시는 분. 무엇은 설법을 하시는 분? 연기를 설하시는 분. 연기를 설하시는데 그 연기라는 게 뭔데? 이 8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팔불중도라고 부릅니다. 팔불중도. 거기 8가지의 특징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연기를 이야기해놨어요. 8팔자 아니불. 8가지가 아닌 것이 중도다 이 말이에요. 중도가 뭐라 했습니까? 연기라고 한다고 했죠. 연기. 제가 이렇게 그 원문만 읽으니까 이거는 원문만 읽는 거도 그 밑에 거는 안 읽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머지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죠? 다음은 이제 연에 관한 고찰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학기 그 강의를 하면서 불교적 인간 3하고 내 다음 학기는 불교적 인간 4해서 불교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는 내가 이제 2년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년간. 지난 1년 동안에 걸쳐서 부처님의 친설이 뭔가,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설하신 그 내용은 무엇을 설했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루하리만큼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32주에 걸쳐서 32번 강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지루하리만큼 내가 부처님의 설법이 연기에 관한 설이고 열반의 성취에 관한 설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금년 1년 동안에 불교적 인간 3, 불교적 인간 4 이 과정을 통해서는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장 핵심적인 연기에 관한 내용, 열반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후대의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적인 인간으로 정말 성숙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걸쳐서 살았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광범위한 시간 스팬 속에서 이렇게 산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현하면서 살려고 했는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모드, 새로운 불교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았던가 그런 것을 1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강의를 들었고 금년에 부처님의 직접 설법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법을 하고 그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진다면 작년 1년 동안에 내가 노트 나누어 드린 것, 금년 1년 동안에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노트, 그 정도를 가지면 불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그렇게 강의를 해서 불교적인 인간 3, 4를 강의하고 나서 이제 내년에는 이거 계속 강의한다 했죠? 네?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와야 돼. 죽을 때까지. 뭐 지루하겠어요? 재밌잖아요. 노는 이연부라는 거고. 재미는 기억이 나이가 먹으면 기억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기억 안 하셔도 돼. 오면 계속 그 이야기 하니까. 재밌어요. 오면 계속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이 불교적 인간 1, 2 지금 나오는 걸 이제 3, 4대 금년에 할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전을 하나, 둘 이렇게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 불자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딱 정리해서 이렇게 절에 댕기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바쁜 시간이 있으면 못 오더라도 작년에 강의를 1년 동안 애써서 했는데 그 강의를 좀 녹음을 좀 해놓을 걸 그랬어요. 작년에 강의할 때 그걸 녹음을 안 해놨어. 근데 날 보고 그 강의를 또 하래. 네? 그걸 어떻게 또 해 내가? 그거 어렵잖아요. 그거 또 강의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사제 중에 누구 하나를 데려다가 그걸 강의를 하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또 우리 송광사가 가난해서 보시를 못 주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언젠가는 작심을 하고 또 작년 1년 동안 했던 것을 또 이제 더 좀 보완하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했던 것을 강의를 하면서 저 앞에 마이크 같이 저렇게 카메라 같이 해가지고 해놔야 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 기본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 보겠지. 근데 또 안 보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고 궁금한 사람은 보겠지. 그렇게 나갈 생각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고 서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뒤로 미루고 이 자리에 오셨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사실 준비를 참 많이 해요. 내가 학인들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강의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같아요. 학인들한테 할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강의안을 나눠주면서 하질 않아요. 학인들한테 할 때는. 학인들한테는 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제출해. 딱 그러면은 제출 안 하면은 학점이 안 나가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지. 학점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학칙대로 다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징징징징 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써서 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줄 필요가 없어. 나는 이렇게 읽어보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이렇게 체크해서 다시 내보내주고
너 이해가 잘못된 거 가니까 이거 다시 정리해가 다시 제출해. 정말 이게 학장씨 너무한다고 그냥 나한테 와서 푸념을 하고 난리야. 좀 그거 내 것만으로 좀 봐주지. 그걸 또 다시 제출하라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내가 요구하면 하나도 안 와버려. 그거 하라고 그러면 안 와버려. 안 와버리면 어떡하겠어. 그럼 학당이 안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해줘야 돼. 내가. 내 그저께 저녁에 왔어요. 그저께 저녁인가? 아니지. 토요일날 밤에 왔어. 토요일날 밤에.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무책임한 법진이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일요일날 꼬박 하루를 약수함에 앉아 있었어. 멍한 거야. 멍해. 그 스님이 날 보고 스님 눈이 너무 빨간데 좀 쉬세요. 그래 쉬어야 되겠는데 이 왼색 학당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내가 죽겠다. 네? 그러면서 또 이거 자료 만드는 거예요. 네. 어쨌든간 나의 진정성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정말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간됨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의 친척들의 문제나 친구들의 문제나 도반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다 일이 있겠지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도 열심히 하지만 불교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성숙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도 조금 이렇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가 애써서 시간 되는 대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충실히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론 좀 드렸습니다. 금년에 그 교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불교적 인간이야. 불교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없어요. 교재가 없어. 교재가. 어떤 것을 읽었으면 가장 좋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학당에 공부하러 다니면서 교재도 없이 다닐 수는 없잖아. 예? 아니 학생이 학교 가면서 책도 안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책은 그래도 갖고 다녀야지. 응? 교재는 내가 오늘 내일 중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시간을 좀 오래 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학당 교재 같은 걸 내가 확정을 내가 못 지었어요 아직.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내용은 불교 문헌의 이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대충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지금 불교도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이 종교가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이 강의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불교 가운데에서 불교의 다양한 학풍, 불교의 다양한 가풍 그 중에서 어떤 가풍에서는 이 문헌을 소홀히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그게 너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문헌을 정말 무슨 신문짝 취급하듯이 읽고 그냥 버려버릴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데가 있어요. 밀교 같은 데도 그러하고요.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 가풍 중에 선종이 있는데 선종에서도 약간 이 텍스트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를 소홀히 하는데 가서 그냥 그 불교를 하고 싶으면 그리 가시면 돼.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텍스트를 소홀히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텍스트를 소홀히 하고 뭐가 되겠어요? 텍스트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